오늘은 요즘 노인 혼자 사는 집이 이것 때문에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애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 좀 한숨 돌리겠구나 하고 돌아보니 이젠 혼자가 되었고 버려진 느낌까지 듭니다. 집은 조용한 게 아니라 너무 쓸쓸하고 적막 강산입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난 뒤 홀로 남은 노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노인, 집이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는 이것 하나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옥이 되어가는 노년기 삶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된 노년기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위로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작은 방향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노인이 되면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식은 자라면 다들 떠납니다. 애들이 다 떠난 집에 처음 혼자 남았을 때 그 기억 어떠셨나요? 자식 짐 다 내보내고 집을 살펴보니 갑자기 쓸쓸함과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려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야 자식들이 잘 자라고 지갈길 갔으니 다행이다. 말은 이렇게 해도 속에서는 허전함, 서운함, 불안감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나를 위해 혼자 뭘 한다는 게 익숙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함은 노년기에 당연히 거쳐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무 예민하거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허탈감, 두 번째는 버려진 느낌, 세 번째는 내가 이젠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벌어 놓은 돈도 없는데 뭔 돈으로 먹고 살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도와줄까? 치에 오면 어쩌지? 여행원 가면 어떻게 살지? 이런 근심 걱정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은 인생 단계가 바뀔 때 오는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로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라는 사람으로 조금씩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홀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부부 둘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가고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금실이 좋은 부부는 미리 다짐을 받고 강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자.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기 싫기도 하고 혼자 남은 반쪽이나 없이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까봐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짐이라고 표현하고 강요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해도 속마음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여태 함께 살았는데 뭘 죽어서까지 함께 하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는 다른 사람과 살아보고 싶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날 시에 죽자고 약속해도 한쪽이 갈 때 따라가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자 그러면 알았어 해놓고 막상 닥치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어. 나도 곧 따라갈게. 잘 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하면서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년기. 남은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젠 가족 중심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내 외로움은 자식들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와 주면 너무 고맙고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다들. 자식들도 일하느라 바쁘고 지들도 지들.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느라 힘듭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대하고 뭘 해주길 바라면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바꾸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내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줘야 한다는 마음은 버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내 외로움을 내가 다루면서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가벼운 관계부터 다시 만듭니다. 오히려 이웃과 주변에 가벼운 관계들이 물을 꺼놓은 방에 촛불을 켜는 것처럼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지옥 같은 삶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핵심은 고립을 끊고 위험을 줄이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고립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라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연결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살면서 큰 병이 생기는 것은 늦게 발견해서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다 느껴지면 민폐는 생각하지도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 지옥이 되는 순간은 안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요. 집이 제일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은 욕실 미끄럼 방지, 야간 센서 등 문턱 없애기, 욕실 손잡이 설치 이게 필수입니다. 또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고 가스 차단기, 가스 누설 경보기, 전열기, 멀티탭 과부하 금지, 소화기 위치 고정도 중요합니다. 노년의 지옥을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사고 후 고립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노인 몸은 사고가 나면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도 노년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몸도 다쳐서 힘든데 치료, 걱정까지 하게 되면 마음도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매월 고정으로 지출되는 돈도 줄일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자동 이체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가까운 가족에게 통장이나 카드 전부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붕괴되면서 커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힘들다면 우선순위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안에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라도 해서나 요즘 너무 힘들다. 전화 좀 해줘. 이 한마디가 고립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급하거나 불안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110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복지 지원 상담은 119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은 해가 지고 불다 끄고 자려고 누웠을 때 더 심해집니다. 이 시간만 되면 잠은 안 오고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서운하게 한 것, 고생한 것,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이런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날밤 새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끔은 다 부질없고 소용없다는 생각에 그냥 눈물이 날 때도 있지요. 너무도 마음이 허할 땐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연락을 해봅니다. 잘 지내지? 오늘 갑자기 너 생각이 나서 톡 보낸다. 상대가 바로 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행동 자체가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 삶은 덤 인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나답게 살아볼 수 있는 인생 2막이라고
생각하면 지옥 같은 노년기 삶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기 삶은 병든 몸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이다. 독립하고 혼자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내가 버려진 것도 아니고 쓸어없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할과 무대가 바뀐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무대의 주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인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 이학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느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또한 나만의 외로움 극복 방법이 있으시다면 외로운 분들을 위해 댓글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 혼자 사는 집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노년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